안녕하세요. 2024년도 형사법 경찰 1차 31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는 역시 형사소송법과 관련돼서 부속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배인적 강제 수사 관련돼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온 거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형소법에서 수사의 단서 부분 고소 고발이 나왔고 임의 수사에서 피의자 신문이 나왔고 대인적 강제 처분에서 현행법 체포가 나왔고 오늘은 구속영장 관련된 영장 실질심사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인적 강제 수사 관련돼서 현행법 체포와 구속영장 부분이 출제가 됐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된 문제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결국 조문 문제입니다. 조문 문제. 조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답안을 찾아내느냐, 옳고 틀린 지문을 발견해내느냐, 이게 결국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문제 한번 여러분과 풀어보면, 자,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구속전 피의자 신문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자, 구속전 피의자 신문은 결국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문서예요.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문서에 대해서 이렇게 315조 3호라는 이런 어떤 조문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법관 앞에서 작성된 문서라는 거죠.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거 맞습니다. 두 번째,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판사, 즉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나 아니면 영장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의자 신문 정도만 이루어졌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 사람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 살인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거예요. 피의자 신문을 하고 얘는 이제 구속해야 되겠다.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살인범들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를 하거나 현행범 체포를 하거나 아니면 영장 체포를 먼저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나서 구인한 다음 그리고 신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시겠죠?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신문은 법원 청사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 신문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영장 실질 심사 관련해서 신문을 법정 외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이것도 조문 문제 맞아요. 네 번째, 신문할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즉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붙여야 돼. 근데 그 선정의 효력은 어디까지 가냐?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게 잘못됐죠. 기각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돼서 석방됐죠. 석방된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이 된 경우를 제외가 아니라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한번 쭉 선정된 어떤 그 변호인은 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거야.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이 돼야 되는 거죠.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이 되면 피의자는 감옥으로 가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은 1심까지 쭉 변론을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기각이 돼서 석방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변호사는 그로서의 역할을 다 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래서 이거는 영장 실질 심사 관련된 이 문제는 완전히 조문 문제예요. 조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보시면 당연히 4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문만 좀 나열되어 있죠. 이 조문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두고 형광펜을 칠해놓든지 체크를 해놓으세요. 시험에 출제된 조문은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주변 머리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